한우진이 응급실 침대 위에서 장기 기증 동의서에 체크된 걸 본 순간 지은호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이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쓴 것도 아니었어요. 한우진 자필이었고 날짜도 오늘이었거든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걸어다니던 사람이 지금은 뇌사 판정을 기다리는 몸이 됐고 그 심장이 이지혁에게 가야만 한다는 말이 병원 입에서 나왔어요. 너무 막장이라서 거짓말 같았는데요. 이상하게도 병원은 너무 현실적으로 움직였어요. 지은호는 멍하게 창밖을 보다가 간신히 한우진을 떠올려요. 한우진은 늘 다정했는데 그 다정함이 어디까지 진심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특히 고성희는요. 고성희는 한우진을 내가 선택한 아들로 만들기 위해 살아온 사람 같았거든요. 그런 고성희가 이 사실을 알면 병원 전체가 뒤집힐 게 뻔했어요. 문제는 이지혁이었어요. 이지혁은 상태가 이미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었고 수술을 못 받으면 정말 끝이라고 했어요. 더 잔인한 건 기증자가 나타나도 적합이 맞아야 한다는 거였는데요. 의사가 짧게 던진 한마디가 지은호를 얼려버렸어요. 한우진이 이지혁과 조직 적합이 거의 완벽하게 맞는다는 거요. 확률로 치면 기적이었는데 상황은 기적이 아니라 저주였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뇌사 대기자가 됐다는 것부터가요. 지은호는 한우진이 쓰러진 장소를 들었어요. 박진석이 후원하는 재단 행사장 근처 VIP 주차장. 사람도 많고 CCTV도 많은 곳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결정적인 순간은 비어 있었대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비워둔 것처럼요. 지은호는 사고라는 단어를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믿기 싫어도 이미 수술 시간이 잡혀간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지혁의 삶은 지금 몇 시간 단위로 줄어들고 있었고 한우진의 심장은 멈추기 직전인데도 아직 펄떡이고 있었어요. 그 펄떡거림이 너무 잔혹했어요. 살아있는 장기처럼 보이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판정이 내려지는 순간이 곧 오니까요. 그때 병원 복도가 소란스러워져요. 고성희가 들어왔어요. 고성희는 울지도 않았고 비틀거리지도 않았어요. 대신 얼굴이 너무 단단해서 오히려 무서웠어요. 사람은 충격을 받으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끔 돌처럼 굳거든요. 고성희는 의료진 앞에서 단 한마디만 했어요. 동의 못한다고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어요. 의사들도 코디네이터도 간호사도 다 알거든요. 보호자 동의가 막히면 수술은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걸요. 고성희는 그걸 정확히 노렸어요. 이지혁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얼굴이 아니라 내 아들을 건드리면 너희도 다 같이 죽는다는 얼굴이었어요. 지은호는 고성희를 막아서요. 고성희가 지은호를 보자 눈빛이 더 날카로워져요. 고성희는 지은호를 딸로 본 적이 없고 변수로만 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고성희 눈엔 이지혁도 한우진도 결국 변수였고 그 변수들을 움직이는 게 지은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은호는 긴 말을 안 했어요. 그냥 한 문장만 꺼냈어요. 한우진이 오늘 동의서에 체크했다고요. 고성희가 딱 멈칫해요. 고성희는 아들의 선택을 믿지 못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선택권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고성희가 쌓아온 세계가 무너지니까요. 고성희는 바로 확인하겠다며 의료진에게 소리쳤어요. 서류 가져오라고요. 지은호는 그 순간 고성희가 결국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성희는 어떤 증거를 봐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뒤집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은호는 한우진이 남긴 다른 것을 꺼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전달해준 봉투였어요. 보호자에게 전달이라고 써 있었는데요. 보호자는 고성희가 아니라 지은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게 더 이상했어요. 고성희가 있는 집에서 살아온 한우진이 마지막 순간에 지은호를 보호자로 지정했다는 거니까요. 봉투 안에는 짧은 문장 하나와 USB가 들어 있었어요. 문장은 간단했어요. 엄마가 막으면 이걸 틀어줘. 엄마라는 단어가 누굴 가리키는지 한우진은 굳이 적지 않았어요.
다 아는 이름이니까요. 지은호는 USB를 들고 망설였어요. 이걸 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지금 이지혁을 살리기 위해 한우진의 마지막을 더 참혹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은호는 한 발 늦으면 이지혁이 끝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지은호가 선택을 미루는 순간 누군가의 생이 지워지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지은호는 병원 상담실 모니터에 USB를 꽂아요. 화면이 켜지고 한우진 얼굴이 나옵니다. 화면 속 한우진은 놀랍게도 차분했어요. 이미 모든 걸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한우진은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숨을 고르고 딱 필요한 것만 남겼어요. 자신은 장기 기증 동의서를 본인이 작성했고 그 중에서도 심장은 이지혁에게 가길 원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성희를 향해 짧게 남겼어요. 엄마, 이번엔 내 인생 내가 살게. 그 한 문장 때문에 상담실이 얼어붙어요. 고성희는 화면을 보자마자 그제야 표정이 깨져요. 화가 아니라 공포였어요. 아들이 자기 통제 밖으로 나갔다는 공포요. 고성희는 화면을 꺼버리려고 손을 뻗다가 주저앉듯 멈춰요. 주변에 의료진도 있고 지은호도 있고 무엇보다 이 영상은 증거가 되어버렸거든요. 하지만 고성희는 그냥 무너지지 않았어요. 고성희는 즉시 다른 카드를 꺼내요. 지금 그 심장을 떼면 너희가 살인자야. 법적 책임을 물겠다는 말이었고 병원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틈을 타서 고성희는 한우진이 있는 중환자실로 뛰어가요. 사람을 밀치고 들어가서 침대 옆에서 아들의 손을 잡아요. 그 손이 따뜻한 게 고성희를 더 미치게 만들어요. 살아있는 온기인데 세상이 죽었다고 말하는 온기니까요.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의료진에게 소리쳐요. 뇌사 판정 재검하라고요. 시간을 벌려는 거였어요. 판정이 미뤄지면 수술도 미뤄지고 그 사이에 고성희는 다른 해결을 만들 수 있어요. 고성희는 늘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시간을 돈으로, 돈을 사람으로, 사람을 비밀로 바꾸면서요. 그런데 그때 박진석이 병원에 나타나요. 박진석은 소란을 만들지 않고 아주 조용히 고성희 옆에 섭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을 보자마자 안도하는 듯 했어요. 남편이 오면 해결될 거라고 믿는 눈이었거든요. 그런데 박진석은 고성희를 바로 보지 않았어요. 박진석은 먼저 이지혁 주치의를 불러서 수술 가능 시간을 물어요.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고성희 얼굴이 굳어요. 박진석은 이미 방향을 정한 사람이었어요. 박진석은 고성희의 동의가 아니라 한우진의 의사에 더 무게를 두는 쪽으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박진석에게 그 선택은 선의가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이지혁이 살면 지은호를 움직일 수 있어요. 지은호가 움직이면 고성희를 쥘 수 있어요. 박진석은 결국 가족을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봤거든요. 고성희는 박진석을 붙잡아요. 제발 이건 안 된다고요. 고성희 입에서 제발이 나오는 게 더 소름이었어요. 평생 남에게 빌지 않던 사람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이건 협박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닌 진짜 공포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단 한마디만 해요. 당신이 여기서 날뛰는 순간 당신 비밀부터 먼저 터져. 이 말은 위로가 아니었어요. 경고였어요. 박진석은 지금 고성희를 살릴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 사이 이지혁 상태가 또 떨어집니다. 간호사가 뛰어와서 주치의 귀에 속삭이고 주치의가 지은호에게 말해요. 시간이 없다고요. 더 미루면 수술해도 못 깨어날 수도 있다고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도 울지 않았어요. 울면 끝이니까요. 지은호는 고성희 앞에 서서 짧게 말해요. 한우진을 살릴 방법이 있냐고요. 고성희는 대답을 못해요. 방법이 있으면 진작했겠죠. 결국 고성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였어요. 내 아들은 내 거다라는 말로 현실을 이기려는 것. 지은호는 더 이상 설득을 안 해요. 지은호는 결정합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의 손을 잡고 아주 짧게 속삭여요. 너 때문에 내가 또 빚지는 거네. 그 말이 기도 같았어요. 미안함이면서 다짐이었어요.
수술 동의는 결국 한우진의 영상과 사전 서류로 진행됩니다. 고성희가 끝까지 막으려 했지만 박진석이 병원 이사회 라인을 움직여버려요. 고성희는 그 순간 알았어요. 자기 편이었던 박진석이 오늘은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수술실 앞에서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무너집니다. 고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지는 않아요. 대신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입술을 깨물고 눈도 깜빡이지 않아요. 그렇게 버티는 사람의 얼굴은 울고 있는 사람보다 더 처절해요. 고성희는 지금 아들을 잃는 게 아니라 통제권을 잃는 중이었고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지은호는 병원 복도에서 박성재를 마주쳐요. 박성재는 말없이 지은호 옆에 서요. 박성재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섞여 있었어요. 지은호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데에 자기 가족이 얽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둘은 긴 대화를 하지 않아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한우진의 심장이 꺼내지고 이지혁에게 들어가는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병원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조용해져요. 누군가의 심장이 누군가의 가슴으로 옮겨가는 그 순간이 현실 같지 않아서요. 수술이 끝났다는 말이 나왔을 때 지은호는 바로 기뻐하지 못해요. 수술은 성공일 수 있지만 이지혁이 깨어날지는 아직 몰라요. 그리고 한우진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 사실이 너무 커서 성공이라는 단어가 입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며칠 뒤 이지혁이 눈을 뜹니다. 지은호는 그 소식을 듣고 병실로 뛰어가요. 그런데 지은호가 병실 문 앞에서 멈추게 되는 일이 생겨요. 이지혁이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찾은 이름이 지은호가 아니라 한우진이었다는 말을 듣거든요. 지은호는 그걸 듣는 순간 이상하게 숨이 찼어요. 질투가 아니라 한우진이 진짜로 여기에 남아버렸다는 느낌 때문이었어요. 심장이 한 사람의 것을 넘어서 관계까지 바꿔버리는 느낌이요. 이지혁은 몸이 약해서 길게 말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한마디는 또렷해요. 한우진 왜 그런 선택을 했냐는 뜻이었어요. 지은호는 대답을 못해요. 이유를 설명하면 한우진의 죽음을 논리로 정리하는 꼴이 되니까요. 바로 그날 밤 지은호에게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옵니다. 문장은 짧아요. 한우진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따라옵니다. 한우진이 쓰러지기 직전 누군가와 실랑이를 하는 장면처럼 보이는 흐릿한 사진이요. 상대 얼굴은 잘려있고 손목에 낀 시계만 선명해요. 그 시계는 지은호가 본 적 있는 시계였어요. 박진석이 늘 차고 다니던 것과 아주 비슷했거든요. 지은호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요. 이지혁은 한우진의 심장으로 살아났는데 한우진은 정말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한우진을 기증자로 만들려고 판을 짰다면 그건 선행이 아니라 살인이에요. 그리고 그 살인의 목적이 이지혁을 살리는 것이라면 다음 목적은 뻔해요. 살아난 이지혁을 미끼로 지은호를 묶는 거요. 지은호는 병실로 돌아가 이지혁을 봅니다. 이지혁은 아직 회복이 느리고 숨도 조심스럽게 쉬고 있어요. 지은호는 그 가슴에 손을 대지 못해요. 거기엔 이지혁의 삶도 있지만 한우진의 끝도 있으니까요. 그때 이지혁이 눈을 천천히 뜨고 지은호를 봅니다. 지은호는 더 이상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이지혁 눈빛이 너무 지쳐 있어서 그 다짐이 흔들려요. 지은호는 속으로만 생각해요. 이제부터는 살리는 게 끝이 아니구나. 누가 죽였는지도 찾아야 끝이구나. 그리고 지은호는 결심합니다. 한우진이 남긴 영상은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이 만들어진 과정은 누군가의 조작일 수 있어요. 지은호는 이제 이지혁을 지키는 방식이 달라져요. 병원 밖, 박진석의 구조한 고성희의 집착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요. 살아난 심장이 다시 멈추지 않게 하려면 누가 이 심장을 거래하려 했는지부터 끊어내야 하니까요. 지은호는 메시지 발신 번호를 추적할 생각을 하다가 문득 더 무서운 상상을 합니다. 이 번호가 진짜 범인이라서가 아니라
범인이 지은호를 움직이려고 일부러 던진 미끼라면요. 그럼 다음 선택은 또 지은호 몫이에요. 미끼를 물고 들어갈지, 모른 척하고 더 큰 판을 잡을지. 지은호는 휴대폰을 끄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면을 더 밝게 켜요. 이제는 피하고 싶은 진실이 아니라 뺏어오고 싶은 진실이 됐거든요. 한우진의 심장은 이지혁을 살렸어요. 그런데 그 심장이 시작한 건 새 인생이 아니라 더 큰 전쟁일지도 몰라요. 이지혁이 눈을 뜬 날 밤 병원 복도에 한우진 보호자 이름표가 하나 더 붙었는데요. 고성희 이름이 아니라 지은호 이름이었어요. 병원 기록은 함부로 안 바뀌잖아요. 누가 바꿨든 그건 우진을 지은호 쪽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처럼 보였어요. 지은호는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먼저 내려앉아요. 살아난 건 이지혁인데 판은 이미 우진의 죽음을 이용해서 새로 짜이고 있었거든요. 누군가가 원하는 그림은 단순했어요. 우진의 선택 지은호의 책임. 이 프레임 하나면 고성희가 지은호를 미친 듯이 물어뜯을 명분이 생기고 박진석은 그 틈에서 지은호를 다루기 쉬운 죄인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그 프레임은 기사보다 빠르게 가족 단톡방부터 퍼져요. 누가 올렸는지 모르는 캡처가 돌기 시작하는데요. 우진 영상의 일부, 지은호 이름, 그리고 장기 기증이라는 단어만 딱 잘라 붙여놓은 조합이에요. 설명은 없는데 사람들 눈에는 설명이 자동으로 생기죠. 지은호가 뭔가 했구나. 그게 가장 잔인한 방식이에요. 증거가 아니라 의심이 먼저 완성되니까요. 고성희는 병원 로비에서 지은호를 마주치자마자 표정을 바꾸지 않아요. 울지도 않고 소리도 안 질러요. 대신 말 한 줄만 던져요. 너 우진이 영상 왜 내가 받았어? 이 한 문장이었어요.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미 너 때문에라는 판결이 붙어있는 질문이요. 지은호는 그 눈빛을 보고 확신해요. 고성희는 우진을 잃은 엄마가 아니라 우진을 잃어 통제권이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감정이 아니라 복수가 먼저 움직일 얼굴이었어요. 그날 오후 박진석은 병원 대신 집에서 움직여요. 조용히 사람을 불러요. 실무자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더 무서운 사람. 기록을 정리하는 쪽이에요. 우진이 쓰러진 CCTV 공백, 행사장 동선, 병원 보호자 변경 기록, 그리고 지은호에게 전달된 봉투가 어디서 나왔는지. 박진석은 이걸 경찰처럼 캐지 않아요. 소송처럼 캐요.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목을 잡느냐의 방식으로요. 그리고 지은호는 반대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요. 우진이 쓰러졌던 VIP 주차장. 사람들이 많아서 안전할 것 같은 곳인데 이런 데는 오히려 증거가 많아 보이는 것처럼 만들기 쉬워요. 지은호는 바닥을 보다가 멈춰요. 작은 은색 조각 하나가 틈에 박혀 있었어요. 행사장 차량 출입증 홀더의 부품 같았는데요. 문제는 그 로고였어요. 박진석 계열사 로고가 찍혀 있었거든요. 지은호가 그걸 주머니에 넣는 순간 바로 뒤에서 발소리가 멈춥니다. 누가 따라온 거예요? 지은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돌아보는 순간 상대가 원하는 긴장이 완성되니까요. 대신 그냥 걸어요. 빠르게. 그러다 어느 순간 옆에 서던 차량 문이 열리면서 손이 튀어나와요. 지은호는 팔을 잡히고 그대로 끌려 들어갈 뻔해요. 그 찰나에 지은호가 본 건 얼굴이 아니라 손목 시계였어요. 사진 속에 찍혀있던 그 시계랑 같은 디자인. 너무 흔한 디자인이라 우연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우연이 계속 겹치는 날이 아니었어요. 지은호는 가까스로 팔을 빼고 뛰어요. 숨이 차오르는데도 핸드폰은 꺼내지 않아요. 신고하면 되는 게 아닌 걸 알아버렸거든요. 지금 이 판은 납치로 보이게 만들지 않아요. 지은호가 혼자 오해해서 난리친다로 보이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은호를 믿어줘요? 아무도요. 그날 밤 병원에서 이지혁은 혼자 깨어 있어요. 몸이 무거워서 움직이지 못하는데도 눈은 계속 열려요. 이지혁은 자기 가슴에 들어온 심장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진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사람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심장은 뛰고 있어요. 살아있으라고. 살아남으라고. 이지혁은 그 사실이 너무 잔인해서 오히려 더 차분해져요. 그리고 그 차분함을 깨는 게 하나 들어옵니다. 간호사가 남긴 봉투 하나예요. 환자에게 전달. 봉투 속에는 종이 한 장. 짧은 문장. 지은호가 오늘 밤 혼자 움직이면 다음 심장은 너 차례야. 이건 협박인데요. 이상하게도 이지혁을 겁주기 위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이지혁을 통로로 쓰려는 협박이었어요. 지은호를 멈추게 만들기 위해서요. 이지혁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드디어 알게 돼요. 우진 심장은 선물이 아니었어요. 목줄이었어요. 이지혁이 움직일수록 조여지는 목줄.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연락을 하려다 멈춰요. 지금 전화하면 지은호가 멈출까요? 아니요. 지은호는 멈추는 사람이 아니죠. 대신 이지혁은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요. 박성재. 이유는 단순해요. 박성재는 지금 죄책감으로 흔들리는 사람이라 누가 내가 살려야 한다고 말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죄책감은 충성보다 빠르니까요. 그 통화가 끝나자마자 병실 밖에서 고성의 목소리가 들려요. 고성이가 누군가와 통화 중인데 내용이 너무 또렷해요. 우진이 영상 원본 어디 있어? 지은호 폰만 치면 끝나는 거야? 지은호는 그 순간 병실 앞에서 멈춰요. 고성이는 우진이 죽은 게 슬픈 게 아니라 우진이 남긴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이 남편에게 들어가면 박진석의 세계가 깨지거든요. 고성이는 지금 우진을 잃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진 때문에 무너질 자기를 막으려는 거예요. 지은호는 병실 문을 열지 않아요. 대신 뒤로 물러서요. 지금 들어가면 감정으로 부딪힐 거고 그 감정은 고성이가 제일 잘 이용해요. 지은호는 우진이 남긴 USB 복사본을 떠올려요. 복사본이 한 개 더 있었어요. 지은호가 숨겨둔 복사본. 마지막 안전장치처럼요. 그 안전장치가 있는 곳은 정순이 가게였어요. 지은호가 가게 문을 여는 순간 정순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어요. 가게 안에는 손님이 없고 테이블 위에 낯선 봉투가 놓여 있어요. 봉투 겉면에 딱 한 줄. 지은호 씨가 원본을 들고 오면 우진이 살아있던 마지막 순간을 보여드리죠. 정순이 손이 떨려요. 지은호는 그 떨림을 잡아주지 못해요. 지금은 붙잡는 손보다 선택이 먼저라서요. 지은호는 봉투를 열어봅니다. 그 안엔 USB가 아니라 열쇠 하나였어요. 열쇠엔 장소 태그가 달려 있었어요. 프리덤 402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지은호 머리가 하얘져요. 박영나가 도망쳤다던 그 작업실 주소. 이지환과 동거를 시작했다던 그 건물과 겹치는 번호였거든요. 우진 사건과 영나 사건이 한 줄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누가 판을 깔았는지 이제 감이 와요. 박진석 쪽이에요. 고성이가 난동을 치든 무릎을 꿇든 다 연출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지은호는 바로 그 자리에서 결심해요. 오늘 밤 402호 문을 열 거라고요.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순간 세 사람의 인생이 동시에 뒤집힐 거라는 걸 알면서도요. 마지막으로 남는 장면은 이거예요. 지은호가 열쇠를 꽉 쥐고 밖으로 나가는데 가게 맞은편에서 누가 지은호를 찍고 있어요. 모자 눌러 쓴 남자. 얼굴은 안 보이는데 손목 시계만 빛나요. 사진 속 그 시계. 그리고 지은호 폰에 메시지가 하나 더 와요. 문 열면 우진이 심장 준 이유가 선물이었는지 거래였는지 알게 돼. 문이 열리자마자 지은호는 안에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증거부터 봤어요. 프리덤 402호는 작업실이 아니었고요. 누군가가 일부러 작업실처럼 꾸며둔 방이었어요. 벽 한쪽엔 박영나가 쓰던 것처럼 보이는 스케치들이 붙어 있었는데 가까이 보니 종이가 너무 새 거였어요. 잉크 냄새도 손때도 없고요. 누가 흉내만 내놓은 거였어요. 지은호가 한 발 더 들어가는 순간 바닥에 얇은 압력 센서가 밟히는 느낌이 났고 문이 뒤에서 자동으로 잠겼어요. 철컥. 소리가 너무 짧아서 더 확실했어요.
나 들어오라고 부른 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방 안쪽 테이블 위 모니터가 혼자 켜져요. 화면엔 날짜가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엔 이름이 떠요. 한우진. 그리고 그날의 CCTV처럼 보이는 영상이 흘렀는데요. 지은호가 알던 장면이 아니었어요. 우진이 쓰러진 순간도, 병원으로 실려간 순간도 아니고 우진이 어딘가로 끌려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손목이 잡히는 것도 아니고 입이 막히는 것도 아니고요. 우진은 스스로 걸어 들어가요. 그게 더 소름이었어요. 누가 억지로 끌고 가면 납치인데 스스로 들어가면 선택처럼 보이거든요. 선택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이 판의 방식이었어요. 영상은 거기서 끊기고 화면이 바뀌어요. 이번엔 짧은 문장만 떠요. 심장 이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은호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한 번 꺾였어요. 우진의 심장은 이미 이지혁 가슴에서 뛰고 있는데요. 그걸 시작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우진을 애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진을 소재로 쓰는 사람이죠. 방 안쪽 문이 또 하나 열리더니 박영나가 나와요. 놀라울 만큼 말끔해 보이는데 그게 더 이상했어요. 며칠을 도망친 사람 얼굴이 아니잖아요. 박영나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요. 지은호가 아니라 지은호 뒤쪽을 보는 눈이었어요. 카메라가 있는지 누가 지켜보는지 확인하는 눈. 박영나는 입술만 움직여요. 소리를 크게 내면 안 된다는 것처럼. 여기 오면 안 됐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천장 스피커에서 누군가의 음성이 나와요. 변조된 목소리인데 문장 구성은 너무 익숙하게 딱딱해요. 회사 사람, 실무자 톤. 박진석 쪽에서 사람을 굴릴 때 쓰는 그 톤이에요. 지은호 씨가 원본을 들고 왔으니 거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은호가 들고 온 건 USB 복사본이었어요. 우진 영상 원본을 막을 마지막 카드. 그런데 지금은 그 카드가 미끼가 됐어요. 지은호가 카드를 꺼내는 순간 상대는 지은호 손에 들린 걸 증거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지은호는 이를 악물고 USB를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아요. 대신 박영나를 잡아 빼려고 한 발 다가가요. 그 순간 테이블 서랍이 자동으로 열려요. 안에는 서류철 하나가 들어 있었는데요. 제목이 간단했어요. 장기 기증 동의서. 지은호는 그 종이를 넘기다 손이 멈춰요. 한우진 이름 옆에 기증장기 심장이 아니라 다른 항목이 체크돼 있었어요. 심장이 아니고 각막. 그리고 날짜는 우진이 쓰러진 날보다 하루 전이었어요. 말이 안 맞아요. 우진이 심장을 준 게 아니면 이지혁에게 들어간 심장은 누구 거예요? 지은호 머릿속에서 끔찍한 답이 하나 떠오르죠. 우진은 죽어서 심장을 준 게 아니라 우진이 심장을 줬다고 믿게 만든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이 식의 주인공을 바꿔치기 하면 사람 하나가 살아도 죄책감으로 평생 목줄을 차고 살게 되거든요. 그 목줄을 누가 차요? 이지혁이요. 그리고 이지혁이 목줄을 차면 지은호도 같이 끌려가요. 스피커가 다시 말해요. 지은호 씨는 지금부터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세요. 박영나를 데리고 나가고 싶으면 USB를 여기 꽂으세요. 그럼 한우진이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지은호 손끝이 차가워져요. 공개하지 않겠다는 말은 이미 공개할 준비가 끝났다는 말이잖아요. 지은호는 USB를 꺼내지 않아요. 대신 박영나 손목을 잡고 문으로 가요. 그런데 문 손잡이가 안 돌아가요. 잠금이 아니라 안쪽에서 누가 잡고 있는 것처럼 단단해요. 그때 뒤쪽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요. 방 안쪽 그림자에 사람 하나가 서 있었어요. 이지환이었어요. 지은호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못해요. 박영나는 눈을 감았다 뜨는데요. 그 표정이 알고 있었다 쪽이에요. 박영나는 이미 눈치챘던 거예요. 이지환이 피난처가 아니라 관찰자였다는 걸요. 그런데 도망치려고 하면 더 큰 구덩이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박영나는 그래서 버티고 있었어요. 살아남으려고. 이지환은 미소를 짓지 않는데도 어딘가 만족해 보여요. 지은호는 그 얼굴에서 바로 깨달아요.
이지환은 박영란을 좋아한 게 아니었어요. 박영란을 통해 박진석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 들여다봄을 누군가에게 팔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이지환을 향해 한마디만 던져요. 너 누굴 위해서 이러는 거야? 이지환은 답 대신 휴대폰 화면을 보여줘요. 통화 목록에 저장된 이름 하나. 실무. 저장명이 너무 대놓고라서 오히려 진짜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지은호 폰이 울려요. 이지혁 이름이 떠요. 지은호는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안 받으면 더 큰 일이 터질 것 같아서 결국 받아요. 이지혁 목소리가 이상하게 낮아요. 숨이 짧고요. 지은호 지금 어디야? 나 방금 병원에서 내 이식 기록을 봤어. 지은호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이지혁이 기록까지 봤다는 건 상대가 일부러 이지혁에게도 판을 열어줬다는 뜻이에요. 이지혁이 알아야 흔들리고 흔들리면 지은호를 밀어내고 밀어내면 지은호가 혼자 뛰어들고 혼자 뛰어들면 이런 방에 들어오게 되니까요. 지금 이지혁과 지은호는 둘 다 예상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지혁이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던져요. 내 심장 우진 거 아닐 수도 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402호 모니터가 또 켜져요. 이번엔 영상이 아니라 라이브 화면이에요. 병원 복도. 고성희가 누군가를 붙잡고 소리치고 있어요. 그 누군가는 박성재였고요. 박성재가 고성희를 막으려다 밀쳐지는 순간 고성희 손에서 서류가 떨어져요. 서류 제목이 크게 잡혀요. 사망신고 정정신청서. 지은호가 그걸 보는 순간 무릎이 잠깐 풀려요. 우진이 죽었다는 전제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죽음을 어떻게든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확정되는 장면이었거든요. 사망 신고를 했던 사람, 정정하려는 사람, 그 사이에서 돈을 벌 사람, 죄인을 만들 사람. 전부 같은 줄에 서 있어요. 그리고 스피커가 마지막으로 못 박아요. 지은호 씨, 이제 선택하세요. 나가고 싶으면 누군가 한 명은 여기 남아야 합니다. 문이 열려요. 아주 잠깐.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만. 대신 그 문은 둘이 같이 나갈 수 없는 타이밍으로 열려요. 지은호는 박영나 손을 더 세게 잡아요. 박영나는 지은호를 바라보는데요. 눈빛이 한 가지를 말해요. 나 말고 다른 걸 잡아. 지금 여기서 나가면 밖에서 더 크게 터질 거야. 그 순간 지은호는 알아요. 이건 구출이 아니라 교환이에요. 그리고 그 교환의 다음 대상은 병원에 있는 이지혁일 거예요. 심장이 누구거든 상관없어요. 이제 이지혁은 살아있는 증거가 됐으니까요. 지은호는 문으로 달려나가면서도 뒤를 돌아봅니다. 박영나가 안에서 문을 잡고 서 있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박영나가 아주 짧게 입모양으로만 말해요. 우진 살아있어. 문이 닫히고 복도는 조용해져요. 지은호는 그 말 하나 때문에 이제 병원으로도 못 가요. 정순이 가게로도 못 가요. 이지혁 곁으로도 못 가요. 어디로 가든 다음 장면을 누가 준비해놨는지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지은호 폰에 마지막 메시지가 떠요. 한우진을 찾고 싶으면 고성희보다 먼저 박진석을 찾아와. 이제 진짜로 판이 바뀌었어요. 지은호가 누군가의 게임판에 끌려 들어온 게 아니라 지은호가 박진석의 이름을 정면으로 부르는 단계로 넘어갔거든요.